신통방통한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입니다. 입에서 피가 조금 다시 나오는데요. 뽀뽀는 밥을 거의 못 먹고 지금 한 달째 수액으로다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와 수액하는 법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그러고요. 피가 또 다시 나오니까 약을 좀 먹여줘야겠습니다. 입을 못 벌려가지고 거의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급하고 피와 수액인데 굳이 고양이 강아지가 신장질환 치료할 때만 피와 수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밥을 못 먹을 때도 수액이라도 맞춰주면 괜찮습니다.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고 보시면 AHS라고 얼핏 보실 텐데 하트만 수액입니다. 피와 수액할 때 하트만 수액 많이 하고 있고요. 0.9 나트륨 수액도 하지만 우리 같은 세상의 모든 고양이는 하트만 많이 합니다. 아예 벽에다 이렇게 수시로 걸어놓고 곧장 빼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쉽게 빼낼 수 있고요. 여기 H 보이는 거 있는데 여기 하트만의 약자고 S는 솔루션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거꾸로 되어 있었네요. JW는 중해제약 거고요. 수액은 동물용도 있고 사람용도 있는데 동물용이나 사람용이나 크게 차이 안 나니까 가격 싸고 구하기 쉬운 거 보시면 됩니다. 색상으로도 구분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보통 하트만이고 그냥 일반 검정색이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NS 수액입니다. 동물용 같은 경우는 하트만 수액도 색깔이 파랑이나 검은으로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수액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주사기는 그냥 50cc 주사기입니다. 소프잭 주사기 중에서는 좀 제일 낫다고 하는 소프잭 주사기인데 조금 비싸긴 한데 큰 차이 안 나니까 주사기 적당한 거 쓰시고 그 바늘이 들어있는 유침 주사기입니다. 주사기에 따라서는 바늘이 없는 경우도 있고 바늘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늘이 있는 경우가 당연히 비싸겠죠. 근데 바늘은 크게 쓰진 않지만 그래도 있는 걸 선택합니다. 여기는 60cc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50cc라고 하면은 한 65cc까지 수액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놔두시고요. 빈혈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빈혈 약을 같이 일주일에 3번 정도 같이 주사를 해납니다. 그래서 빈혈 약도 뽑을 겁니다. 빈혈약은 회로곱상이라고 이게 외국어로 되어 있는데 껍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로곱상이라고 그래서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고 국산이고 이제 국산이라기보다는 국내 수입품이고 베토큐놀타에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액상으로 되어 있는 그 주사제는 항상 쓰기 전에 한 번씩 흔들어 주셔서 잘 섞이도록 해주십시오. 개봉 후 보통 6개월인데 이 제품은 28일 내에 쓰라고 되지만 실제로 좀 더 오래 쓰셔도 되고요. 여분의 주사기로다가 뽑아내시면 됩니다. 키로당 0.1cc에서 0.2cc 정도 맞추면 되거든요. 치료 목적은 한 키로당 0.2cc 쓰시면 되고요. 유지제나 관리 목적이라면 한 키로당 0.1cc 정도 하시면 됩니다. 뽀뽀 같은 경우는 4.5kg니까 0.1cc 뽑은다면 한 0.4나 0.5 정도, 0.5cc 정도면 뽑아내면 되는데 치료 목적이라면 좀 많이 한다면 1cc 정도 하셔도 되고요. 고양이 동이 같은 경우도 4.5kg 정도, 3.5kg 정도 나가니까 그 정도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사기는 이렇게 2cc짜리 주사기로다가 뽑아낼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기만 손으로 안 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감염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의하실 점은 그거 하나 팁입니다. 뭐 동물병원 될 때나 개나 손을 막 아무데나 만들지만 그래도 보통 주사철분제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주사철분제 쓰고 경구약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뽀뽀 같은 경우는 입으로다 약을 못 먹입니다. 입이 아프고 입이 벌려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 정도 담아 놓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하고 직접 피하 수액으로다가 주사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찔러도 되고 피하 수액을 놓을 때 또 쓰기 때문에 여기다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편한 방법 쓰시면 됩니다.
뽀뽀한테는 한 1cc 정도의 빈혈약을 좀 넣어줬고요. 나머지는 좀 뒀다가 다른 고양이한테도 넣어줄 겁니다. 빈혈이 있을 수 있는 고양이들한테요. 이렇게 하고 PR 수액을 뽑을 겁니다. 이렇게 한 55cc 정도 뽑아놨습니다. 약간 색깔이 보일 수 있는데 카메라라서 지금 색깔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눈으로 볼 때는 그 철분제 색깔이 약간 그 노란끼리 한 게 있어갖고 맑은 투명한 백색 피하 수액 용액에다가 약간 노란색이 보이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천장에 뭐 아무거나 걸어 놓으셔갖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 괜찮습니다. 수액 뽑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중력을 이용해서 뽑으시면 괜찮고, 가운데는 3웨이 스톡 꼭 이용해갖고 감염 안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때그때마다 편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늘을 아까 안 쓰는 이유는 3웨이 스톡 kok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 해갖고 이제 뽀뽀한테 주사를 놔주러 갑니다. 나비 바늘은 사프라이 브랜드거든요. HMS라고 해서 사프라이 나비 브랜드입니다. 박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00개 정도 들어있으니까 한 번 사실 때 100개 정도 사셔야 되고요. 대신 싸긴 싸죠. 여러 개가 한꺼번에 쓰니까. 쓰시면 하루에 한 번 놓는다면 100개 들었으니까 한 달 정도, 아니 석 달 정도 놓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하루에 뭐 대여섯 번씩 나가기 때문에 이거 한 통 들어봤자 며칠 못 갑니다. 한국 메디칼이 돼 있고 그냥 뒤에 이 사프라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사프라이라고 라미침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다른 라미침에 비해서 동일한 굵기에서 가장 덜 아프고 집사님이 놓으시기에도 좋습니다. 쑥 들어가서 우리가 사프라미 라미침 선호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사프라미 라미침을 소개한 첫 바다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소개했기 때문에 사프라미 라미침 팔리거든요. PR 수액은 내가 여기 우리 뿌꾸 아버지께서 처음으로다가 대한민국에다 널리 보급한 사람입니다. 동물병원도 이거 안 할 때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보급해갖고 지금 PR 수액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수액을 좀 더 편하게 놓기 위해서 다이소에서 그냥 실리콘 건이거든요. 이름이 실리콘 건이거든.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2,000원 내지 3,000원 정도는 동네 다이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껴서 쓰시면 한 손으로 놓기 편합니다. 50cc 주사기가 딱 들어가 그런 사이즈거든요. 30cc나 그런 거 넣으시면 이게 빠져나갑니다. 작으니까. 그래서 50cc 주사기 놓으시면 딱 맞고요.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대신 수액은 이빠이로 65cc 넣으시면 여기 약간 차이가 나니까 한 55cc 정도만 채워 놓으시면 거의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참, 그리고 수액은 항상 여기 보면 공기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톡톡 쳐주신 다음에 공기 빼기에서 공기를 다 뺀 다음에 물만 나오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물만 나오는 게 보이죠? 그래서 바늘 넣으시고 딱 채워주시면은 장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다 쏴주시면 됩니다. 이제 주사를 놔주러 갈 건데, 참, 그리고 속도는 이게 지렛대 원리라서 확 잡아당기면은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1초씩 한 방울씩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1분도 안 걸립니다. 맨손으로 놓으면 몇 분 걸리는 거를 한 손으로 쉽게 놓을 수 있습니다. 뽀뽀한테 갖고 아까까지 피가 입에서 안 났는데, 지혈제 먹여서 안 났는데 갑자기 또 피가 나기 시작하네요. 적당하게 알코올 분주를 주시고요. 바늘 찔러 주시면 됩니다. 쑥 그냥 자신 있게 누르시면 되고, 근육에 놓는 게 아니라 피부를 들어서 피하에다 놓는 걸 해서 피하 수액이라고 합니다. 고양이 피부가 늘어나니까 쑥 들으시면은 피부가 늘어나고 그 사이에다 쑥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한 손으로다가 실리콘건 쏴주면 됩니다. 한 손으로 고양이 만져주시고, 한 손으로다가 철분제가 좀 들어있어서 약간 주사가 아플 수는 있거든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경구로다 먹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 경구로 먹이면 흡수가 별로 안 좋으니까 주사로 놔주는 게 좋고요. 철분제 용량용법은 그 키로당 0.1cc 또는 0.2cc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을 이용하면 도망가더라도 한 손으로 놓고 있고 한 손으로 잡아서 집사님이 놓으시긴 편하고, 지금 보시면 빨리 안 놓죠. 그냥 천천히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다가 방아쇠를 당깁니다. 너무 빨리 하면은 이게 압력이 세져 갖고 그 주사기랑 나비침 연결 부분이 팍 빠질 수 있거든요.
힘이 확 들어가 버리니까 편하게 놔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그래도 벌써 반 놔줬습니다. 몇 초 안 됐는데도. 급한 마음에 너무 세게 누르시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손에 힘이 세져가지고 이 연결 부위가 팍 빠집니다. 거의 다 들어갔죠. 하나, 둘, 셋. 이런 속도로다가 천천히 그냥 방아쇠 다 당기면은 1분 안에 한 손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도망가는 애기들한테는. 자, 뽀뽀는 이렇게 해서 다 놔줬고, 피가 나기 때문에 가둬두겠습니다. 아니면 온 동네방네 다 피를 묻히고 다녀갖고요. 나비바늘 바늘 주사 그런 거는 모두 일회용입니다. 한 번 찌르는 거, 두 번 찌르는 거 아니니까. 가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꼭 일회용 참고하시고, 가끔 뭐 몇 번 써도 되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건지 아니면 조선시대에서 타임슬립한 건지는 이해가 안 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두 번째 피하 수액을 내기고, 역시 신장질환보다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 하나하고, 거의 몸이 그냥 뼈다구만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되어 있고, 뭐, 잘 먹긴 잘 먹는데 애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으니까 꾸준히 잡아서 놓주긴 하는데 야성이 있어갖고 지랄 육갑을 합니다. 못 먹은 애들은 빈혈이 있을 수 있어서 빈혈약 놓는 김에 약간 빈혈 철분제 회로곱상 국물용도 섞어줄 겁니다. 애기가 한 2kg 조금 더 되기 때문에 한 0.2cc 키로당 하면은 한 0.5cc 정도 넣어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뽑아놓은 거 소량 한 0.5cc 그냥 넣어주겠습니다. 매일 맞는 건 아니고 이틀에 한 번 정도인데 이 정도 해서 넣어줬습니다. 소량 넣어주고 나머지는 동의한테 철분제 같이 넣어줄 예정입니다. 역시 키로당 몸무게가 2kg 정도 조금 더 나가기 때문에 그냥 30cc에서 50cc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cc 정도 수액을 뽑아서 놔줄 예정이고요. 바늘은 사프라임인 아미침 23G 써줄 겁니다. 사프라임인 아미침 23G. 애기한테는 조금 굵을 수도 있는데 야성이 있어서 도망가기 때문에 좀 빨리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굵은 반 속한 거 했습니다. 작은 애들은 한 24G 정도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실리콘건을 이용해서 한 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24G도 집사님들은, 여자 집사님들도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쟤는 빨리 넣는 게 관건입니다. 아니면 튀어서 도망가요. 그래서 조금 굵더라도 23G고 지금 보면 공기 빼기 해서 톡톡 쳐서 공기 빼기 하고 수액이 나오나 한번 보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꽉 눌러 주셔야 됩니다. 손으로 놓을 때는 안 빠지는데 실리콘건을 이용할 때는 이 부위가 압력이 확 세지기 때문에 빠질 수 있거든요. 집사님 경우 따라서는 그냥 확 누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힘 조절을 너무 세게 해버리실 수 있습니다. 실리콘건은 이거 참고하시고요. 얘는 후다닥 잡아서 놓는 게 관건입니다. 야성도 있고 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눈치도 빠르고 그래서 하여튼 건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잡아서 주사 놔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실리콘건을 이용하면 한 손을 이용하고 한 손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쉽거든요. 두 손으로다가 놓는 거는 불가능한 케이스고. 폐하수액은 꼭 신장질환이 나쁘다든지 췌장염 치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었다든지 탈수가 이렇게 있고 잘 못 먹는 애들한테도 아주 중요합니다. 수명 연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벌써 2년 전에 돼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뼈다구만 남아있는데도 가끔 잡아갖고 폐하수액 매일 해주는 게 목표인데 이게 잡혀야 되거든요. 자빠져 이렇게 방심할 때 잡아서 해주면 괜찮은데 안 그러고 눈치 빨라갖고 주사 안 맞으려고 치기 때문에 어저께 못 해줬습니다. 철분제도 이렇게 가끔 맞춰주면 좋고요. 나이가 2010년도 왔으니까 이제 14살이 될 거고 다리가 한 짝이 없습니다. 자, 천천히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 템포로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힘이 넘쳐나기 때문에 방아쇠를 확 당기시면은 앞에 여기가 터져서 쭉 빠져나가다가 폭탄 터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나비 바늘을 한 번 쓴 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버리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열이한테도 주사를 다 놔줬습니다.
마지막으로다가 신부전 6년차, 7년차 고양이 동이고요. 지금은 사프라임이 남아치고 좀 작은 걸로 바꿨습니다. 아프지 말라고 해서 25G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아까 쓴 23G보다 2단계 작고 아마 이게 가장 마지노선으로 작은 겁니다. 26G 같은 경우는 접종할 때 쓸 만큼 아주 얇은 거라서 25G인데 이거는 한 손으로다가는 절대로 못 넣습니다. 헐크가 와도 못 넣습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나 실리콘건을 이용하면 되고요. 동이도 빈혈 수치 안정성을 위해 갖고 철분제를 섞어줄 거고 남은 철분제를 섞어줄 겁니다. 한 0.5cc, 0.6cc 정도 남은 게 있는데 넣을 거고요. 키로당 0.1cc에서 0.2cc 넣거든요. 동이가 3.5kg 정도 나가니까 적당한 양이긴 합니다. 회로곱상 설명서에는 주둥이로다 한두 방울 먹이라고 그러는데 턱도 없는 양이고요. 회로곱상을 쓰는 거는 주둥이로 먹이는 것보다는 목적이 주사 놓는 거거든요. 흡수가 잘 됩니다. 경구용보다 주사철분제 쓰는 이유가 사람도 주사철분제 좀 비싸게 만든 이유가 신속하게 철분을 공급해 갖고 빈혈을 좀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하트만 수액 다 뽑아왔고요. 동이 같으면 나트륨 수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꼭 하트만 수액을 해야 됩니다. 하트만 수액을 해야 하냐 0.9 NS 수액을 하냐는 혈액 검사에서 전해질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바꿔주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거야 전해질 체크를 한번 혈액 검사할 때 한 번 더 하면 되는 건데 이번에 오랜만에 또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나트륨 수치가 높아갖고 NS 수액 대신에 하트만 수액을 하는데 그 이유는 하트만 수액에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이 나트륨을 체내로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라든지 칼륨을 많이 먹은 소금기를 많이 먹은 인간들을 수박이라든지 과일, 멜론 같은 거 많이 먹으라는데 과일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나트륨을 빼내는 역할을 해서 신장이나 콩팥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공기를 완전히 뺐죠. 한 번 더 보여드리려면 톡톡 친 다음에 남은 공기가 어깨 잘 빼놓으시고 수액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한번 보시면 됩니다. 수액이 나가죠. 자, 이렇게 해서 동이한테는 피하 수액을 놔주러 가겠습니다. 피하 수액이 일상화된 고양이입니다. 6년째, 7년째 피하 수액을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맞고 있고요. 예전에는 거의 하루에 한 번 맞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안전빵으로 하루에 2번씩 맞습니다. 50에서 60cc 정도 하루에 한 번 1회에 놓는 거고요. 보통 수액의 양의 결정은 몸무게로 하거든요. 몸무게가 적으면 적게 넣고 많으면 많이 넣겠죠. 그냥 키로당 50에서 60cc 정도 선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kg 고양이라면 하루에 250cc 정도나 많으면 300cc 정도 피하 수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리콘건을 이용하기 때문에 25G 아주 얇은 바늘에서도 한 손으로도 그것도 수액이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25G 바늘은 너무 얇아서 한 손으로 나가는 불가능하거든요. 헐크나 와야 되는데 헐크도 힘이 딸릴 겁니다. 그러나 여자 집사님도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실리콘건을 이용하시면은 한 손으로다가 25G 작은 바늘에서 작은 고양이라든지 좀 작은 케이스에서는 25G였는데 동이한테 좀 덜 아프지 말라고 작은 바늘 한번 써보긴 하겠습니다. 보일러를 뜨뜻하게 놔줬더니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피하 수액은 이렇게 피부를 들어갔고 그 사이에 놔주면서 피하 수액이고 이렇게 알코올 묻힌 걸로 한번 소독해 주시고요. 바늘은 25G 바늘은 사프라인은 이렇게 파란색입니다. 피부를 고양이 피부나 강아지 피부를 들어 올리시면 되고요. 쏙 그냥 과감하게 쑥 찌르십시오. 팍 찌르지 마시고 그냥 쑥 어설프게 쩔쩔쩔쩔 매면은 그게 더 아플 수 있으니까 한 손으로다가도 25G인데 템포는 확 당기면 쑥 들어가는데 문제는 여기가 터져가 압력이 세서 터지면 이거 쭉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바늘과 주사기 사이를 꽉 최대한 밀착해서 넣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정도 속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 집사님도 한 손으로다가 충분히 하십니다. 그래도 1번도 안 걸리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편하게 수액을 놓고 고양이가 도망간 게 잡아줄 수도 있고 이렇게 만져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대신에 23G 바늘보다는 좀 더 속도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놓을 수 있는 고양이들은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아까 열이나 뽀뽀같이 언제 도망갈지 모르는 애들은 좀 빨리 놔줘야 되니까 그래도 23G 정도 바늘 써갖고 신속히 놔줍니다.
동이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다가 50에서 60cc씩 2번 놔주고 있고, 이렇게 철분제라든지 카라시 같은 경우는 가끔 섞어주고요. 철분제는 한 반년 전에 쭉 6개월 마쳤다가 또 이제 시간 지났으니까 6개월 정도 보고서 한 통 다 마칠 예정이고, 매일 마친다기보다는 그냥 한 월 수금 정도, 이틀에 한 번 정도 키로당 0.1cc에서 0.2cc 정도 용량으로 마칠 겁니다. 주사기랑 주사 바늘은 잘 폐기해 처분하시고, 주사기는 닦아서 뭐 다른 데 쓰셔도 되는데 주사 바늘은 쓰시면 안 됩니다. 주사기는 뭐 다른 거 뭐 밥을 먹을 때 쓴다든지 뭐 닦는 세척용으로다가 재활용할 수는 있겠죠. 이 아새끼 그냥 하루에 몇 번씩 해주려니까 시간 가는 줄가 모르겠어요. 아침에 한 번 하고 하루에 한 번 할 땐 그냥 시간 가는 게 빠른데 2번 하면은 순식간에 들어가갖고 뭐 하다 말고 들어서 놔줘야 되거든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수명들이 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피하수액은 보약이기 때문에 치료 목적보다도 예방 목적도 있고, 나이가 들었으면 그냥 간간히 해주시면 오래 삽니다. 수명을 훨씬 더 늘려줄 수 있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고양이, 강아지 피하수액인데, 신장질환 치료 목적보다는 오늘은 그 먹지 못한 애들, 또 그 탈수가 있었는 애들, 그런 애들 피할 수 있고, 철분제도 같이 섞어갖고 교정하는 방법도 한번 배워봤으니까 참고하시고, 피하수액을 전국에 처음 보급하는 사람은 지금 영상을 찍고서 입하고 털고 있는 뿌꾸 아버지입니다. 예전에는 동물병원도 피하수액 안 하고 거의 안 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하나 설득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피하수액이 보급된 장본이니까 참고해서 오리지널한테 제대로 배운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나 다양하게 찍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피하수액에 관한 영상은 이 영상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옛날 거라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각 상황마다 또 다르니까 설명도 또 달라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이버 카페에 세상의 모든 고양이와 강아지 카페가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여러 번 천상계에 올라오신 1000개의 그 처방전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